네, 위클리 월스트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러리 투자자문의 이원수 대표와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또 금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저희가 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많이 궁금한 게 많으신지. 이벤트가 좀 많아야죠. 그러니까요. 이번 네. 주 그리고 다들 FOMC 기다리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 무슨 이야기 할까? 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또 돌아봐야 하는 이벤트는 바로 FOMC겠죠. 네, 먼저 그걸 좀 봐야죠. 네. 예. 그래야 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이제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이 이제 딱 벌어졌어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파월 쪽을 사실 지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파월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제 방향으로 또 바뀌어 버렸어요, 시장이. 그거 되게 재밌어졌거든요. 네. 재밌다고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이 두 그렇죠. 분이 지금 머리를 붙잡고 지금 싸우는 것 같은 싸우기 느낌인데 직전이잖아요. 직전이잖아요. 원래는 사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봤을 때 경기 지표 괜찮게만 나오면은 뭐 기준금리나 가능성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나왔던 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PCE 지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월 대비해서 2.3% 상승. 그다음에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 그러니까 전달보다 더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상승폭이.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나왔을 때, 야, 이 정도면은 그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다행히 인플레이션은 지금 안 떨어지고 약간 떨어지면서 올라가질 않았잖아요. 네. 대신에 경기 침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P 곱하기 우리가 Q를 본단 말이에요. P는 이제 인플레이션 곱하기 Q는 이제 양이거든요. 예. 근데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 P가 유지가 됐는데 네. Q가 안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양이 안 늘었으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소비가 지금 계속 축소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딱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5월 1일 날 고용 보고서가 딱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반전이 됐어요. 보니까 너무 견고해요. 실업률도 4.2%, 그다음에 민간 비농업 고용 분야도 16만 7천 건. 전달에 17만 건세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절대치로 놓고 보면은 16만 7천 건 이렇게 높은 아주 견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정도면 사실 연준이 이제는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상호관세 뭐 얘기하면서 난리를 쳤어도 결국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뭐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네. 그다음에 계속 또 파월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자기는 우려를 한다. 계속 전에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개를 갖고 지금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 두 개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자꾸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관세 정책은 분명히 누가 봐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관세 협상이 아니라 무역 협상이란 말을 써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환율 쪽으로 또 넘어갈 거다. 지금 보시면 오늘 당장 보면 영국도 협상 딱 나온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이에요.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인도도 지금 협상 다 끝났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거의 나올 거다 얘기하는데 여기도 지금 관세 협상이 아니라 무역 협상이에요. 네. 중국도 이제 무역 협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파월이 계속 의구심 갖는 게 관세를 계속 높여갖고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유연하게 분명히 무역 협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 정도면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결국 또 파월이 고집을 또 부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들 파월 편에서 트럼프 본인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파월이 이 정도 정책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파월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정책을 끌고 갈 때 여기서 금리만 내려주면 트럼프 정책이 전반적으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6월 달도 그렇고 뭐 한 7월 달 정도쯤 돼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0%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9월 달 정도에는 거의 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반기로 결국 넘어가겠지만은 문제는 기존에는 계속 파월 편했던 시장이
이제는 반대로 트럼프 편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저는 압박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좀 바뀌면서 결국은 시장이 트럼프 편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주식 시장에는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 심리적으로. 예,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계속 파월이 붙잡고 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면서 자꾸 이제 파월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통화 정책보다는 일단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더 사람들이 투자가분들이 심리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이라는 거에 잘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도 연휴 딱 보내면서 네. 야 이러다가 미국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다들 막 그 마음이 되게 조려했잖아요. 네. 조마조마했죠. 예. 근데 이번 주에는 결국은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영국 협상 오늘 이제 타결됐다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일본도 지금 거의 타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식들이 결국은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갖고 가는 쪽은 일단은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 어제 나왔던 이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까지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거의 매수콜을 주는 네. 뭔가 리딩방 같은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 하면서 네, 네. 시장을 끌어올리긴 했는데 사실 영국과의 협상을 끝내고 그것도 이제 모두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네, 네. 시장이 끌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까놓고 보니까 네. 알맹이가 많이 없더라. 없죠. 이런 평가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영국하고는 할 게 없어요. 이미 미국하고 영국은 그냥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할 게 없어요. 이 두 네. 국가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트럼프는 이제 협상이 진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관세를 그렇게 쉽게 해서 엄청나게 부과를 해놓고 나서 시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영국을 일단은 먼저 하나 끌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별 이제 의미가 없는 인도가 이제 지금 대기 중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인도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큰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네, 뭐 무기 같은 건 다 러시아산 쓰고, 뭐 기름 같은 건 다 러시아 거 쓰고, 네. 미국 건 뭐 별로 쓰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런 국가인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인도에서 또 공장에서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인도가 그럼 다음에 거의 협상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거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핵심은 사실은 일본, EU,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그쵸. 근데 일본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 얘기 나오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일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서 다른 것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내기 시작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마가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그냥 관세를 했던 게 쌍둥이 적자를 일단은 축소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 의심을 받아왔어요. 근데 뭐 일단은 저 무역 협상을 통해서 영국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게 좀 셌었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 사실 테슬라 빼고 일반 포드, GM들은 막 되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네. 반발했죠. 10만 대까지는 뭐 거의 관세 뭐 10%만 하고 나머지 뭐 그 다음부터 하겠다. 뭐 원래 10만 대밖에 수입 안 하는데 네, 원래 딱 그만큼밖에 고급밖에 안 하잖아요.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들어올 2,000 차도 없어요. 사실 네. 뭐 레인지로버 이런 거 빼고는 사실 그것도 사실 인도가 다 갖고 있잖아요. 탓할 수입권은.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10일이니까 또 주말 사이에 또 협상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영국한 거 보니까 뭐 사실은 결과가 과연 뭐가 있을까? 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계속 시장에서 한쪽에다가 이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손을 뺐다가 이걸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당연하게 오는데 단 중요한 것은 방향은 상향으로 간다. 방향은 그렇죠. 올라간다. 방향은 상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지난주에 저희가 뵀을 때 막 다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 하셨잖아요. 네. 예, 다들 불안해했는데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난 상황에서 제가 2주 만에 거의 뭐 이렇게 네, 10일 만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왔을 때 저도 지금은 딱 보면 미국 시장 보면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올라와 있어요. 엔비디아도 벌써 $110도 돼 있고 예. 테슬라도
오늘 300달러 또 넘었어요. 네.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방향은 또 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저는 일단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씩 가기 시작한다. 결국 그러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좀 상향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시장이 네.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약간의 진정성을 좀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성과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아. 결국 왜냐하면 중국하고 어느 순간에는 죽을 듯이 막 양쪽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보니까 4월 첫째 주에는 막 서로 죽일 듯이 그랬는데 지금 5월 첫째 주잖아요. 둘째 주잖아요. 네. 해봤자 한 달이에요. 네. 한 달 만에 또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달려든 건 아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채권 금리도 막 올라가고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뭐 시급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나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확실히 트럼프가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본다면은 사실 뭐 이번 주 미국하고 중국 뭐 저는 협상 기대는 사실 크진 않아요.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관세보다는 이제 무역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환율 얘기도 분명히 할 거고. 그래서 5월 2일 날이죠. 뭐 벌써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다른 것보다 지금 통화 정책 쪽에서 지급 준비율도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영레포 금리도 10bp 떨궈버리고 그걸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무역 협상 들어가면은 분명히 환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리 돈 푼다. 그렇죠. 미리 돈 풀어놔서 저기 편하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뭐 환율 뭐 공격해도 그러면 뭐 좀 올리지. 자 그런데 이미 빼놓는 거죠. 미리 빼놓는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일본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구했는데 지금 들어서 이제 쌀값도 좀 오르고 이제 통화 정책이 뭔가 좀 먹히는 느낌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또 관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일본 협상단이 패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도 사실 그걸 지금 대비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협상에서 뭔가 자기들 부딪힐 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건 바로 협상은 안 나올 거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반도체하고 히토류 서로가 하나씩은 뭔가 던져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반도체 규제 네,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규제 완화 얘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중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동 때문에. 왜냐하면 중동에다 이제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란 빼고 이제 다시 사우디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동맹을 구축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원했던 게 딴 게 아니라 무기 좀 달라고. 이란하고 붙으려면 무기가 필요해. 근데 무기를 주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다 AI 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투기에 다 AI 칩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못 주는 거잖아요. AI 칩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AI 칩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갖고 무기를 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갑자기 막 뉴스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씩 던져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갖고 이미 저는 그걸 젠스랑 대표가 좀 미리 눈치를 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2주 전에 벌써 가서 중국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잘못하다가 화이한테 다 망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3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지금 나오는 게 H20보다 조금 더 사양이 좀 약간 더 떨어지는 거. 더 떨어지는 더 떨어지는 거. 네. 그런 걸 지금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맞춰갖고 다시. 그렇다 보면은, 저는 아마 이제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이제 기술 동맹을 갖고 네. 반도체 칩섹트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 내 어떤 밸류체인들을 다 끌고 올라 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건 철폐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TSMC도 사실 실적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걱정은 해요. AI라든지 반도체 칩 같은 거 너무 과잉 공급 아니냐. 그런데 지금 수요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는 미국이 생산과 수요를 다 독점을 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로 그게 바뀌었다. 깨지면서.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제 TSM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은 여태까지 미국발 수요였다면은 결국은 글로벌 수요로 좀 전환하는 타이밍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활용하면은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또 얻어갈 수가 있겠다.
그걸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젠슨왕 대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뭐 물론 유럽 쪽에도 좀 필요하겠죠. 이런 빅테크들한테 계속 반도체 AI 칩을 공급해줘야 되는 뭐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도 하려면은 중국 시장을 끌고 가지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선두 계속 지속적으로 네. 반도체라든지 AI 산업에서 글로벌 리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화홍 반도체랑 SMIC 이제 중국의 네. 대표적인 네, 네. 반도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중국 시장의 소비 여력과 중국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점쳐도 되는 것인가? 네, 저는 궁금하거든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네.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안 그렇죠. 좋아요. 예상치 네, 하세였죠.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저는 어느 왜 이렇게 세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도체만 되면은 그냥 한 50%는 해줘야 이 이게 뭐 정도는 시장이 해줘야. 예 그래야 뭐 자기들이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봤더니 한 20% 이상 매출은 분명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말씀 좀 드리지만은 이구환신 때문에 사실 반도체 수용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직 기술력이 그쵸.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이게 화웨이한테 다 뺏길 수 있다. 왜냐하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P 프로세스 같은 걸 만드는 것을 자기들 이제 하이실리콘이죠. 네. 거기가 이제 팹리스예요. 자기 자회사가 하이실리콘한테 주면 하이실리콘이 그것을 위탁을 이제 SMIC에다 하거든요. 네. 바운더리를. 네. 근데 SMIC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7나노 정도예요. 네, 5나노도 못하죠 아직. 원하도 못해요. 예. 7나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맞아요. 지금 최소한 뭐 3나노, 2나노는 돼야 이제 AI 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왜냐면 SMIC 매출량 보면은 완전히 밑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 감안한다면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글로벌 4위란 말이에요. 전체 이제 점유율이 한 6%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은 그게 AI 칩은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TSMC가 이렇게 성장성 보여주는 매출 성장성을 보여주는 만큼 SMIC가 아직은 못 올라와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정도 끌고 올랐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를 보세요. 한 그거 5년 차인데 벌써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경쟁력이 자꾸 빨리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네. 장점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제조만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부터 시작해갖고 장비까지. 그러니까 미국 같이 밸류 체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뭐 양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디램은 뭐 창신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말씀 SMIC 화홍 반도체,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장비 쪽은 나우라라든지 아니면 웨열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다 지금 뭐 팹리스도 뭐 하이크비 뭐 다 나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밸류 체인이 아직 기술력으로 보면 약간 떨어지지만은 이 라인업은 전반적인 있다? 예, 전반적인 다 같이 올라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장비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죠. 장비가 없어요. 팹리스도 제대로 한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랜드 플래시하고 디램만 냅다 그냥 만들어버리고 네. 파운드만 냅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이제 당장 이 매출 이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그만큼 딱 여기니까. 하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이런 속도를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또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요. 네. 사실 오늘도 엔비디아가 1% 빠지고 있고 등락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뭐 아니면은 뭐 AMD 같은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요. 그것도 레버리지로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실적 발표를 또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고 이제 뭐 규제가 원래는 15일 날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뭐 섹터에 대한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평가 메리트는 확실하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이 성장주들을 반도체는 아직도 성장주란 말이에요. 네. 도대체 밸류에이션 올해 이제 매출이 얼만큼 나올지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고 뭐 포워드 PER을 지금 적용해 보면 20배 수준이거든요. 25배, 예, 맞습니다. 26배예요. 이렇다고 보면 저는 일단 첫 번째 그냥 싸니까 주워 담아야 된다. 첫 번째가 일단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게 과잉 공급 아닌가. 근데 과잉 공급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구조가 바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발 독점에서 글로벌 이제 확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가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그래도 미국이 잘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왜냐하면 뭐 파운드리가 조금 약간 밀리지만은 네. 전반적인 이 밸류 체인 본다면은 마이크론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인텔 뭐 퀄컴 뭐 다 있어요 사실. 팹리스도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AI 쪽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미국 독점에서 글로벌 산업으로 이제 확산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제2의 저는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다. 아하. 싸고 모멘텀이 눈앞에 보이고 있고 네. 그럼 두 개를 갖고 가셔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싸고 모멘텀이 곧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들은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실적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실적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이번 주에 좀 눈여겨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볼까요? 아니면 이번 주에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이번 주를 보죠. 왜냐면 다음 주는 제가 또 월요일 나올 거니까.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러네요. 네, 원래 또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러네요. 네, 다음 주는 뭐 예. 주말엔 좀 쉬시고 네,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고민날 저희가 저희가 해보고. 좀 초조해서 네, 미리 초조하세요. 보는 걸 좀. 제가 계속 하려고 방향은 그래요. 가요, 방향은 아, 상향으로 지금 그렇구나. 보여주시고 저는 딴 거보다 이제 그 지난번에도 그 말씀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가 그 사고를 쳤잖아요. 그 폭락전 수준까지는 회복이 필요하다. 그게 네. 이제 S&P는 5,700 말씀드렸는데 지금 5,663에 벌써. 네. 저는 거의 다 왔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폭락전이 18,000선이었는데 지금 17,910번 뭐 다 왔어요. 솔직히 어제 말씀드릴게요. 회복을 또 했죠. 네. 예.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부지부식간에 그냥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 이제 다른 거보다 그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불신했다가 약간은 좀 신뢰감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기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에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주시장의 이제 향후 이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뭐 주말에 뭐 쉬셔야 되겠지만은 한번 미중 간의 협상이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거 한번 딱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예.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딱히 경기 지표 나오는 것은 없고요. 뭐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지금 별로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종목들 그냥 대충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팔란티오,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우버 같은 거, AMD 같은 거 실적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사실은 좀 밀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2분기 가이던스도 사실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들도 결국 지금 트럼프의 정책적인 게 이제 눈에 이제 보이기 가시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좀 뭐랄까 좀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었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을 얘들은 다시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라든지 뭐 엠러빈 여기는 뭐 실적도 좋았는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예를 들면 좀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이제 OTT 서비스에서 가입자 수가 14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한 분기 동안 뭐 지난 4분기 실적 때는 완전히 반대로 갔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테마파크죠. 네. 예,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해도 네. 우리는 가이던스가 나온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엠너빈도 지금 뭐 그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 없이 작년에 뭐 주가가 700% 상승했지만은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쵸. 그런데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광고 엔진 수익 계속 지금 창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틱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이 회사는 좀 커지고 있거든요. 차세대 틱톡이요. 차세대 틱톡이요. 왜냐면 틱톡이 이제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날아가 버리면은 사라져 버리면은 그 틱톡을 대체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얘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하루에 일일 활성자가 14억 명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틱톡만큼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럼 네. 팔아버리고 우리는 광고 엔진 쪽 그다음에 모바일 앱 마케팅 플랫폼에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견고하게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딱 시장은 실적은 괜찮아요, 다들 대부분.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그 CEO 분들은 조금 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젠슨왕 대표는 항상 그런 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실적 가이던스 저는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금 중국 매출 H20이 거의 한 중국 매출이 한 10% 정도 매출에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시 메이크업 된다라고 보면은 매출도 상향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음 주가 뭐 실적도 계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또 5월 말이 돼야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여쭤볼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여쭤봐야 될 게 금도 많이 올랐고 지금 또 오른 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라고 우리 이 대표께서 굉장히 흥이 나는 네. 그런 또 주제시. 종목인데 네. 비트코인 지금 10만 달러 넘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10만 사실 3천 최고치 달러까지. 근처까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내러티브로 올랐습니까?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10만 5천 달러 정도 가면은 손바뀜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큰 손들,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여러분들 손바뀜이 되게 크게 이제 법인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워낙 저평가됐고, 두 번째는 이제 국부펀드에서 담을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SEC 수장 이제 그분 이제 폴 레킨스. 예, 폴 레킨스 그분 이제 상원에서 이제 지명이 돼갖고 통과돼갖고 이제 오시면 이제 또 당연히 이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걸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오른 것은 다른 거보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것들이 이 정도면은 쏘쏘 나쁘지 않게. 않네. 네. 할 수 있겠네. 네. 조만간 이제 규제 하나도 좀 나오겠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첫 번째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IT 기술주 AI 업종들이 올라오니까 같이 사실은 또 동반 상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그냥 이쪽 분야 그냥 코인 쪽이 그냥 뭐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코인이라든지 핀테크 여기 다 AI하고 결국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AI 업종들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10만 5천 달러쯤에서 한번 좀 멈칫할 것 같아요. 10만 5천. 네, 10만 5천 달러.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10만 5천 달러 정도쯤에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래들이 좀 손을 좀 많이 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법인 쪽 ETF라든지 아니면 일반 법인들이 좀 보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좀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한 10만 5천 정도에서 이제 손바뀜 나오면서 좀 가격이 조금 이제 정체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저 알트코인 또 갈아타셔야죠. 알트로. 알트로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 정체되면은 그그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오죠. 수급이 네. 올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알트에 네. 손을 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어. 왜냐하면 대체잖아요. 알트라는 게 결국 이제 얼터너티브잖아요. 네. 예, 비트코인의 얼터너티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만큼 올라와서 이제 제가 막 손바뀜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가격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또 알트코인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옮겨 타는 분위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오셨기 때문에 SEC 네. 수장 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리플 보시라고. 리플 네. XRP죠. 리플. 그분이 왜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겠습니까? XRP 이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통과가 리플 안 X 됐. 쪽이었죠. 예, 예. 그리고 오자마자 막 규제 막 거기부터 가장 먼저 풀어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뭐 그래서 지난주에 딴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 좀 했었어요. 네. 저희는 또 자유롭기 때문에 네. 네. 그럼요. 뭐 리플 좀 많이 보시고. 네. 뭐 저도 갈아타고 그랬으니까. 비중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네. 다음에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사실 시장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장 어떤 스탠스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락전까지 거의 이제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제 브레이크를 좀 약간 놓으면서 자동 가던 탄성으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무역 협상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마 그걸 조금 더 이제 이해관계를 좀 계산을 좀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그래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로 좀 진행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관세가 어떤 것들이 좀 품목별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금 이제 종목별로.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테슬라 세게 올라오잖아요. 네. 확실히 영국과 협상하고 나니까 테슬라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국과 미국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 갖고 지금은 지수보다는 약간 종목별 차별화로 이제 투자를 좀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분명히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히토리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럼 뭐 히토리 얘기하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예, 잘 보셔야죠. 그래서 요즘 뭐 하나솔루션 뭐 날아가고 있고 네. S 퓨얼셀 뭐 두산 퓨얼셀 뭐 많이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네, 국내 네. 주식들도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저는. 알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그랜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